가치투자연구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이 불쌍하고도 미안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부제로 국부를 지키자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 외국인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야기 많이 듣죠. 저도 카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야기 자주 합니다.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란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을 제외하고서는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수익 포지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저들하고 싸워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돈도 딸리는데 어떻게 하지? 참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요,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오래 저와 함께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항상 다 가진 듯하게 보여도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점도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렇게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지 못한 굉장히 강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점, 장점과 또 단점, 또 그리고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알고 그걸 잘 믹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 훌륭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또 해외 시장으로서부터 뭐 자기 본사에서부터 굉장히 정보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보다 유리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걔들이 항상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력에서도 상당히 어떤 불리하고요. 또 그리고 돈도 별로 없잖아요. 까막눈으로 막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외국인 투자자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하는 이야기 괜히 또 외국인들에게 번역해서 전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저 외국인 투자자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쫄지 말라고 제가 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게요. 자, 제목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쫄지 말자는 제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저 외국인 투자자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국 시장에서 돈을 굴리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쌍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없어요. 자기 돈 아닙니다. 자기 돈을 들고 와서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 돈 들고 와서 투자하겠죠. 그런 뭐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이 미국이면 미국에서 상품을 팔아요. 내가 한국에서 돈 벌어올게 하고 이런 상품, 신흥국 상품을 팔아가지고 모집을 하죠.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들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해서 돈을 불려주고, 돈 불려주고 나면 그 수수료 좀 떼먹어요. 그거 먹고 그거 수수료 받아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돈 많으면 말라고 너무 돈 불려주려고 한국까지 와서 고생하겠어요? 재밌게 사고 요트나 타고 다니고 재밌게 놀지. 돈 없으니까 한국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넘은 나라까지 아가 벌어먹고 살라고 얼마 고생 많나 이 말이지. 말도 안 통한 나라 와가지고 그래서 남의 돈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 좋아하겠어요? 돈 맡겨놨는데 실적이 계속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버리겠죠. 직장을 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 외국인들에게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괜히 번역해서 알려주고 해서 뭐 하지 마세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있죠. 이 사람들 본사에서 좀 밀려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구석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은 전체 어떤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진짜 실력자는 미국에 있죠. 미국의 정시가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한 40%, 45% 뭐 이 정도 차지하고 한국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큰 돈 굴리지 실력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한국 같은 데 와서 돈 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경쟁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하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한국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아니고 저기 어디 지방이 있는데 지방도 뭐 그렇게 뭐 큰 지방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뭐 제일 큰 도시가 서울이고 그 다음 큰 도시가 부산이라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어떤 뭐 저기 미국이고 그 다음 이제 유럽 뭐 영국 쪽이고 뭐 이렇다면 아니면 중국이라 봅시다. 한국은 서울 부산도 아니에요. 그냥 저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냥 야, 영업해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좀 금융업 좀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저렇게 밀려나는 사람인데 실력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 대충 그 안에서도 학벌도 좀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해서 뭐 줄도 없고 해서 여기까지 밀려온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본사 연출이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온 사람들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요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래쪽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일단은 저 위쪽에는 여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 외국인들은 불쌍하다. 자기 돈 있으면 지 돈과 투자하지. 짐 로저스처럼 왜 남의 돈 받아 투자네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미국 큰 돈 굴리는데 큰 물에서 놀지 왜 여기까지 와 있냐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어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잘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한국 시장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큰 돈을 투자하고 있죠. 주식 시장은 큰 돈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장점이 있어요. 물량 공세로 확 눌러버릴 수도 있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외에서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에 체계적 위험이 없을 때는 시장을 주무를 수 있어요. 지돈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주무를 수 있지만 밖에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질 때는 망고 땡입니다. 지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와라로 무너질 때는 오히려 큰 돈 투자하면 더 많이 잃어요. 그때는 돈을 빼야 되는데 뭐. 근데 큰 돈 투자하는데 돈 뺄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못 뺍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외국인 투자자들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다. 뭐냐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고 그냥 찌질하네 와 있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찌질이 상대한다 이 말입니다. 가볍게 보십시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일단은 내 돈과 투자하잖아요.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과 투자하게 되면 벌어줘야 될 수수료를 받아먹기 때문에 벌어줘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근데 내 돈과 투자하기 때문에 좀 손해보면 난 아프지 뭐. 또 그리고 저 외국인들 있죠. 이 아들 수수료 따먹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이 실적이 안 좋다고 돈 다 빼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 떼먹을 데 없죠? 쫄쫄 굽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어때요? 물론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하거나 다른 데 수입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을 좀 못 벌어도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나빠서 사람들 돈 빼면 어떻게 돼요? 밥 굶어요. 밥 굶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지는 방법이 있어요. 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어요. 지는 방법이라니까 참 웃기죠. 이기는 방법도 아니고 지는 방법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지는 방법은 딱 요겁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돈과 시간입니다. 돈 싸움 하기 때문에, 돈으로 싸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돈 딸리면 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딸리면 집니다. 또 시간이 부족하면 져요. 내가 한 달 내로 벌어야 되는데, 한 달 내로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니다. 그래서 돈이 딸리면 추가 매수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럼 조급해지죠. 시간이 부족하면 역시 또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집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점을 안 만들면 돼요. 돈 딸리고 시간 부족한 약점을 만들지 않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약점을 안 만드는 방법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괜히 그 주식에서 뭐 돈 빌려준다 해가지고 급한 뭐 욕심에 빚 이빨 땡겨가지고 한번 했는데, 아이고 이거 반대매매 넣을까 조마심이 생긴다 이래 되면 끝나는 겁니다. 조급해지면 지는 거랬어요. 빚 안 내면 됩니다. 반대매매 넣어든 말든 남들이 던지든 말든 주가가 하락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빚내서 투자 안 하면 일단 여유는 생깁니다. 두 번째로 진짜 여유가 생기려면 주식 투자 이외에 수익처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 주식 시장이란 것은 이 세상에 돈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돈은 저번에 기업 뭐 가계 정부 뭐 세금 뭐 이런 거 제가 뭐 강의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이 세상에 늘어나는 돈은 기업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무너지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을 짧게 보면은 뭐 아이고 뭐 답도 없고 뭐 3년간도 하락하고 뭐 정말 답 없지만 길게 쭉 내려서 10년 20년 보면은 굉장히 크게 성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돈이 그만큼 많이 찍히고 찍히는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에게 이기려고 하면은 일단 빚내지 말고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고요. 두 번째, 설사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단기간에 벌지 못하더라도 주식 투자 이외의 수익처가 있어서 오래 버틸 수만 있다면 이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약점만 안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뭐 직장 다니지 않고 뭐 은퇴하시거나 뭐 사업하시거나 뭐 다른 뭐 가정주부나 뭐 다른 분들께서는 주식 투자 이외의 수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밥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전업 하시는데 전업을 좀 제가 안 하면 좋겠어요. 괜히 5천만 원 가지고 전업한다고 참 머리 아파요. 뭐 1억 가지고 전업한다고 막 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피곤합니다. 왜 안 되는 걸 하니까. 왜냐하면 일단 전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버는 돈은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얼만큼 수익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그래 뭐 시장이 잘 될 때는 매일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3년간 하락하면 어떻게 하라고? 3년간 하락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가락 빱니다. 그래서 돈 없는 분들은 한 5천만 원, 뭐 1억 가지고 막 2억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직장 다니시고 그 돈은 장기 투자로 묻어두고 직장 다니기 더 낫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억이나 20억, 뭐 20억이 좋은데, 아이고 20억도 좀 그렇다면 한 10억 정도, 적어도 현금 자산 10억 정도 있을 때 주식 투자하시고, 뭐 물론 생활에 한 달에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쓴다 생각하면은 뭐 한 3년 정도 1억 8천만 2억 정도 그냥 현금으로 주식 투자 이외에 현금으로 들고 있어서 한 10억 가지고 주식 시장 던져놓고 3년 동안 돈 못 벌어도 그냥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한 3년 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업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뭐 좀 미안한 말씀인데요. 좀 5천만 원, 1천만 원, 뭐 1억, 3천만 원, 뭐 그런 분들 전업 생각하지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전업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러분의 암만 잘해도 시장이 하락하면 돈을 못 벌고 주식시장은 돈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장기로 풀어먹고 복리로 계속 불려나가서 시간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불리면 몰라도 어떤 복리 효과를 다 놓쳐버리고 하루하루의 밥벌이를 통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상승장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락장에는 택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점에 노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 불쌍한 투자자, 외국인들이 참 불쌍하댔잖아요. 불쌍한 데다가요, 뜻하지 않게 약점이 노출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약점이 노출되느냐? 자, 자기가 큰 돈을 투자했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했어요. 그래서 탁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계속 투자금을 늘려줄 거고요. 나는 묵고 살 겁니다. 수수료 받아가지고. 근데 나는 잘 된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했더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안 나와요. 골치 아프죠. 나중에 이제 본사에서 점검 받을 때도 니는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을 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미련을 떨고 있나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힘들어요. 또 게다가 큰 돈을 이미 투입해 놓은 상태라면 더 골치 아파요. 예산을 또 어떻게 신청한다고. 이미 내가 뭐 600억 뭐 투입을 해 뒀는데 주가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 내 생각으로는 이 기업이 분명히 지금 좀 어려우다 2, 3년 있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매년 뭐 보고서 낼 때마다 수익이 안 난다 난리지. 본사에서는 뭐 2, 3년 기다릴 그게 어딨냐. 뭐 그 사이에 우린 죽겠다. 뭐 다음 달까지 실적 내야 되는데 이래 자꾸 쪼아 대사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요거 돈만 좀 더 투자해서 되면 좋겠는데 물린 돈 뺄 수도 없고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찾아보면은 손해보고 있는 종목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물려있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약점이 큰 돈 투자하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점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약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장 외적인 거예요. 금리, 정치적 불안, 외환시장 불안, 경기 침체, 뭐 지진 같은 거, 뭐 이런 거 나면 골치 아프죠. 천재지변 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어떤 투자 공장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시장에 체계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돈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은 투자금 회수가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갑자기 금리 인상이 되거나 뭐 외환시장 불안이 오거나 뭐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아가 돈을 회수 손해보고서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요 빨간 것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키고 싶은 종목들을 열람할 수, 속마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자, 내용이 길어지니까는요, 요 1, 2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2부에 실제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지키고 싶은지 실전을 통해서 열람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